S는 success, 성공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P1부터 F4까지 있는데 요것은 성공은 요걸 하면 성공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건 종속변수. 여기에 요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크기도 달라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P1은 열정입니다. 열정. 여기서 열정, 패션이에요. 패션. P1은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이에요. 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션. 옷 입고 다니는 패션 말고 여기 패션은 요겁니다. 패션.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이니까 이게 더울 열자죠. 더울 열자, 정정자니까 뜨거운 정. 내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뜨거운 정이 없이는 아무리 비전과 꿈이 있어도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비전과 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비전과 꿈이 없으면 도대체 아무것도 되질 않아. 아무것도. 그런데 비전과 꿈이 있다고 반드시 되느냐? 나는 의사가 돼야지. 이건 비전이죠. 비전이에요. 근데 그거 있으면, 그것만 가지면 다 의사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의과대학에 갈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러려면 그 공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열정에 달려있어요. 열정. 열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가 좋아해야 돼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어떤 간절함이 없이는 열정이 안 나와요.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아셔요. 이게 뭐예요? 불광불급. 불광불급. 이 광자는 무슨 광자입니까? 미칠 광자의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그런 말이에요. 미쳤다. 이게 불광불급. 이 급은 미칠급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미칠광 미칠급이야. 이 미치다는 어디에 도달하다, 달성하다. 그걸 우리는 미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걸 우리말로 하면은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패션, 열정은요. 열정은 미쳐야 됩니다. 미치면은 미치지 않으면 미친다는 것은 곧 뭐냐 하면은 그것을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즐기는 것까지 가야 돼. 즐기는 거. 즐기면은요, 그 미치게 돼 있어요. 지금 자녀들 중에 그 컴퓨터 게임 그 미친 애들이 있어. 그건 좋아한 단계를 넘어섰어요. 그렇죠? 좋아한 단계를 넘어서서 즐기는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지. 그게 싫은데 어떻게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어디가 있냐면 논어에가 있어요. 논어에가 지지자. 그러니까 뭘 아는 사람은 뭘 알고 있는 사람은 불여 호지자. 그것을 즐기는 자만 못하고 애터미 사업에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단지 안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오셨다가 다음 주에 안 나오신 분 있어. 나 다 알아. 들어보니까 다 알겠거든. 이게 지지자. 아는 자는 아는 것은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불여 호지자.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그러니까 즐기면은 힘이 들지를 않아요. 힘이 들지를 않아요. 이게 패션이에요. 패션. 이게 훈련 학습이 왜 필요한가? 여기서 훈련 학습은요. 요 열정은 우리 애터미 용어로 치면 마음 공부입니다. 이 마음이에요. 마음. 태도. 애티튜드. 태도. 마음. 마음에 열정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산업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가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오늘날 산업 중에 가장 큰 것이 설득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설득산업.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산업은 거의 대부분 설득 산업이에요. 설득. 애터미 무슨 산업이에요? 설득 산업이에요. 우리 물건이 좋아요. 여기 오시면 돈 벌 수 있어요. 가입하세요. 그 사람이 설득을 안 당하면 어떻게 돼? 못하는 거야. 너나 써라, 너나 가입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학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전적으로 모든 시간을 설득에 투입하는 사람. 각 기업의 홍보실.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의 교수. 보험 외판원. 그렇죠? 보험 외판원. 모든 광고는 전부 설득 산업이에요. 이게 좋습니다. 이걸 사세요. 설득 산업. 그런데 점점 산업이 서비스화 되어 갑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도 서비스화 되지 않으면 이제 산업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산업이 서비스화 되어 가고 있다. 1차, 2차 산업도 서비스와 결합하지 않으면 그 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거의 모든 사람이 설득 산업이에요. 하루 종일 나오는 광고는 뭐 하는 거예요? 소비자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거 이렇게 좋습니다.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패션도 뭡니까? 전부 설득이에요. 그냥 날씬한 애들 갖다가 옷 입혀놓으면 자기 몸은 생각 안 하고 그건 입으면 이쁠 것 같으니까 막 그게 설득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형적인 설득 산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게 파트너 설득 못해서 사업자로 진입시키지 않으면 자기에서 끝날 수가 있어. 물론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도 설득이지만은 그 중에 사업자를 설득해야 자기가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설득. 그러면 이놈의 설득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야. 이놈의 설득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지금 오신 분 중에 복날 개 끌려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설득을 안 당한 사람은 여기 안 오셨어. 너나 해라, 너나. 그러고 안 오셨단 말이에요.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통상 설득,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 기억하시죠? 아리스토텔레스. 지금부터 한 2400년 전 분입니다. 그 양반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밑에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 레토릭이라는 책을 써놨어요. 수사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인데 어떻게 사람을 설득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는 민주정치예요. 민주정치에서는 내 의견이 옳다는 것을 국민들을 설득해야 돼. 그렇죠? 내 정치 방식이 옳다는 걸 설득해야 돼. 그리고 그 당시는 소송을 하면은 소송 당사자가 자기 변론을 해야 돼. 네가 왜 소송했느냐. 그래서 그 변론에서 판사를 어떻게 해야 돼? 설득해야 돼. 내 말이 맞다는 걸. 그러니까 수사학이 딱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이건 학습과 훈련에 의해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설득 기술이 학습과 훈련에 의해서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어요.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말더듬이었어. 말더듬이가 자기 훈련을 통해서 수사학이라는 책을 쓰고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에서 20년 이상 교수를 했다고. 그리고 자기가 다음에 아카데미를 세워서 거기서 또 교수를 했어요. 말더듬이가. 힐랍 최고의 웅변가는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데모스테네스. 그 사람은 말이 어눌하고 말더듬이고 숨이 차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힐랍 그리스 최고의 웅변가가 됐어요. 왜? 훈련에 의해서. 자기 훈련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보고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3가지 수단 탁 해놨는데 지금도 모든 학자들이 맞네, 맞아. 거기서 더 나가지도 않고 더 추가하지도 않아. 그 3가지야. 설득의 3가지 수단 그래가지고 해놨어요. 첫째가 로고스.
로고스. 두 번째가 파토스. 세 번째가 에토스. 이게 뭐냐면요, 로고스는 논리적인 설명력입니다. 논리적인 설명력. 애텀이, 해모임이 어떻게 좋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과학적, 이성적으로. 횡설수설하는 말을 듣고 설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횡설수설하는데 거의 설득상할 사람 없어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말이란 뜻도 되고 이성, 논리가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로고스를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하고 이쪽에 히랍 철학하고 로고스라는 단어가 거의 전부를 지배해버려. 그러니까 이건 이성이에요.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행설수설하는 말을 듣고 설득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로고스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이 쓰는 말의 단어예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선택하려? 해모임을 설명하는데 정확한 단어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해모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데 설명을 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논리적 설명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교육과 훈련이에요. 알아야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논리적 설명해? 두 번째는 그래, 정확한 단어를 선택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문법 구조가 맞아야 돼요. 이게 저는 말하는 직업으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참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있어요. 단어는 고상한 걸 선택하는데 주어하고 동사하고 토시가 안 맞아. 그런 사람 있어요. 학자들도 많아요. 학자들도 대단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써놓은 거야. 그런 게 많아. 근데 아무도 그걸 지적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외면해버려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로고스는 뭐예요? 파트너를 설득하려면 먼저 논리를 갖춰야 된다는 거야. 과학적 논리. 허풍이라든가 거짓말 가지고 설득되는 그런 바보는 없다는 거예요. 바보는 없다는 거예요. 파토스는 감성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 감성적 교류예요. 인간은 이성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을 하는 자는 빨리 파악해야 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합니다. 그 감정에 어긋나는 얘기를 해버리면 아무리 논리적이라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즐거운 상태인지 불안한 상태인지, 시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파악해서 감정의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게 파토스예요. 요게 아까 패션, 열정의 어원이 파토스입니다. 파토스예요. 열정, 정념이에요. 정열.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거기다가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마라. 특히 자존심을 건드리면 돌 붙여도 돌아선다고 그러죠. 자존심은 절대. 에토스는 화자,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신뢰감이에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내 감성을 자극해도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절대로 믿지 않는다. 절대로 설득 안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특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말하는 사람이 신뢰감이 없으면, 진정성이 없으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아무리 내 감정을 자극해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우선 얼굴 표정부터 좋게 해라. 옷차림도 깨끗하게 해라. 머리도 단정하게 해라. 말도 고상하게 해라. 거기서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에 세 가지 수단이 있는데, 요걸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게 10%, 요게 30%,
요게 60%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된다면은 나에게서 풍기는 향기가 인품의 향기인지 안 그러면 욕심의 냄새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이 두 개를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면, 그 사람에서 욕심의 악취가 나면은 아무도 설득 안 당한다는 거예요. 인품의 향기가 나면은 요 두 개가 어설퍼도 설득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서 풍기는. 그러니까 파트너를 설득하는 것은 전부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 책임이야, 네 책임. 네 책임.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